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8일 중앙일보 24면, 오늘의 제목은 강남 규제 특목고 폐지, 저금리가 서울 집값을 올렸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안동현 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현의 이코노믹스,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 것인가.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이다. 서울 강남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저점에서 상승하기 시작해 2017년 현 정부 출범 시점을 전후로 2006년 전의 전 고점을 돌파했다.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2015년 대비 약 40% 오른 상태이다. 경제학에서 버블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버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버블이 터진 후 뒤이은 경제 침체나 금융 위기 등의 피해가 우려의 핵심이다. 특히 최근 미국 프리스턴 대 브러너 교수와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 슈나벨 교수는 지난 400년간 발생한 모든 버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했다. 버블에 대한 대책은 크게 버블을 인위적으로 터뜨리는 정책인 프링크, 찌르기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터지게 둔 후 이를 수습하는 정책, 크리닝, 디수습으로 분류된다. 프링크는 버블을 확신할 수 있고 초기 단계이거나 터지면 더 피해가 국소적이며 규모가 크지 않을 때 효과적이다. 반면 크리닝은 버블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이미 개입하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그 피해가 전방위적이고 규모가 크다면 연착륙 유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뒤수습을 하는 정책을 말한다. 프링크도 과거에는 거시 건전성 규제하거나 강조됐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통화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시 건전성 규제는 버블이 발생한 자산시장에만 겨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의성의 문제가 있고, 특히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 규제의 틈새를 활용하는 풍선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체로 두 가지 정책 혼합이 효과적인 처방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의 특성을 진단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강남 죄일수록 풍선효과 크죠. 첫 번째, 기존 부동산 대책은 주로 거시 건전성 규제와 세제 정책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런 규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가격대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부의 양극화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대책의 목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버블이 터진 후 경제적 파장과 함께 부의 양극화 해소라는 두 가지로 설정되면서 과세 정책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이러한 특정 지역, 특정 가격대의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정책이 집중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거시 건전성 규제의 가장 큰 약점은 언제든지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약점은 타켓을 좁힐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더불어 피드백 효과가 더해져 이런 문제는 더 심화한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만 겨냥해 규제를 가하면 다른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이전되고 이렇게 타 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강남 아파트와의 가격 차가 줄어들게 돼 다시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셋째, 거시 건전성 규제는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전세라는 한국 고유의 그림자 금융으로 규제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다. 특히 강남과 같은 실수요 선호 지역은 가격 대비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주택 수요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전세가가 상승해 오히려 투기를 용이하게 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넷째, 투자 심리를 잠재우려면 시장의 기대를 꺾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허점을 노출했다. 예를 들어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는 강남 수요에 불을 지른 정책이다. 부처 간의 조율을 통해 이러한 정책은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 도입했어야 했다. 이와 같은 장관 청문회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나타난 다주택자의 소유 그리고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주택 매입을 보면서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다섯 번째,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최소 수동적인 대응이라도 고민을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데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 역시 한 가지 원인이다. 특히 2017년 중반 경제 상황이 그나마 좋았고 강남 부동산 가격이 서울 전국을 앞지르는 골든 크로스를 보였을 때 과감하게 금리를 올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한국 주식의 장단기 수익률이 모두 음값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즉 가계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모두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를 증폭시키는 기제가 된다. 집값 갑자기 떨어뜨리면 위험. 그렇다면 향후 바람직한 부동산 대책이 무엇일까? 현재 이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터뜨리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연착륙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명목 가격 이하로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의 누적을 통해 실질 가격을 점진적으로 하향시키는 것이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옵션이다. 주택 가격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완만하게 하락했다. 당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도 한몫 거들었지만 결국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가격이 안정된 것이다. 이 세상에 터지지 않는 버블은 없다. 따라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 더불어 규제의 목표를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부의 양극화 해소라는 또 다른 목표를 병행하다 보니 정책에 혼선이 있고 효과가 떨어진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가격 흐름을 보면 가격 하락기에 강남권의 가격 하락이 훨씬 두드러졌다. 즉 강남권 주택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베타는 1이 넘는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부의 양극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그러니 규제를 너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가격에 맞추기보다는 전방위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보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화 정책을 찔끔찔끔 내놓는 것보다 일거에 투기 심리를 꺾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는 18번의 정책으로 내성도 생겼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상실한 상태이다. 이러니 정책 당국자가 아무리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발언을 내놓아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튤립 버블부터 서버프라임까지 400년간 얻은 5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과 금융 위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온